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지표가 나오고 금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증시의 키포인트는 금리와 이제 엔비디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재료가 거의 쏟아집니다. 주초에 엔비디아 분할 이후에 거래가 되고, 우리 증시는 목요일에 하루에 다 반영될 재료인데 CPI, FMC, 만길 이게 동시에 다 겹치는 날이 목요일이 되죠. 그래서 대단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2차 전지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또 이제 자원 개발 관련주들이 이제 변동성을 보였는데, 주말에 미국의 금리가 올랐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종목들 움직임에 약간의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주요국 증시는 중국 빼고 대부분 다 올랐고요. 우리 증시 상승폭이 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IT,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관련된 비중이 높은 나라들 지수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증시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가 열리는 해에 여름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6월 증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았던 그런 이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고, 일라일릴리가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미국도 상승 종목군들이 압도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만 골라서 가고 나머지는 좀 재미없는 차별화 장세가 미국에서는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 러셀 2000 지수는 연초 대비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초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지수를 딱 따져놓고 보니까 러셀 2000은 100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일부 대형주들만 골라서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강했죠. 그리고 제약주도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고, 그래서 반도체, 제약 이 두 종목군들이 지수를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끌어올리고 제약이 거들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제법 하락한 종목들도 적지는 않았어요. 특히 제가 이제 인버스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에서는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이 강했고, 하이닉스가 또 큰 폭으로 올라갔고요. 그 외에 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융주하고 건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어쨌든 플러스를 냈는데 2차 전지 반도체 조합이 가장 강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또 지표들이 되게 특이하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고용지표거든요. 구인 건수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ADP 민간 고용도 떨어졌어요. 근데 주말에 나왔던 비농업 일자리는 갑자기 튀어 올라갔고, 이것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3개 정도의 지표가 나왔을 때 하나가 튀고 2개가 방향성이 같으면 나머지도 그 방향성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나중 문제고, 나중에 그랬구나라는 나중에 지표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당장은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것보다 금리가 튕겨 올라갔다. 그래서 주초에는 이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됐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마 비농업 일자리도 나머지 데이터로 좀 비슷하게 가는,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초에는 저 데이터 때문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4.35% 정도 아래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훨씬 더 넘어가서 4.44%까지 튕겨서 올라갔잖아요. 저게 만약에 4.5를 넘기는 상황이 생기면 증시는 한 50포인트 정도 확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국채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이제 CPI가 또 나오게 될 텐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금리나 확률, 지금은 거의 5대5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의 금리나 확률이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7대3으로 인하를 할 거야, 이런 쪽 분위기였다가 지금 5대5 비율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는 한 번, 잘해봐야 2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전망, 자신감이 좀 떨어지게 됐고, 그게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게 된 게 이제 주초에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주초에는 조금 걱정스럽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투자자들은 고용지표를 잘 뜯어보면 저거 지속성은 없을 것 같아,
다시 고용은 조금 둔화될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기대감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에 따른 어떤 큰 쇼크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나올 데이터가 될 텐데, 우선 CPI. 5월 CPI가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가로가 이제 지난달 데이터입니다. 일단 예상치는 헤드라인이 3.4 전년 대비, 그다음에 전월 대비는 0.2. 근데 지난달에 3.4, 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비만 살짝 내려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원 같은 경우는 전년비만 살짝 내려갔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치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클리블랜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좀 보면 거기서 지금의 데이터를 볼 때 한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CPI가 이제 전월 대비를 0.1% 예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대부분 다 0.2 또는 0.3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0.1 나왔을지도 몰라 아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저 수치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굉장히 이제 반응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끈적거린다. 끈적거리고 있는데 전월 대비 뭐 하나 수치 하나라도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올라가면 안 되고, 하나 정도는 지난달 대비 떨어지는, 근원이 됐든 헤드라인이 됐든 이제 전년 전월비 다 합쳐가지고 이제 4개 데이터를 보게 될 텐데, 최소 하나 정도는 이제 지난달보다 내려가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좀 안도감. 근데 2개 이상 데이터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금리 올라가면서 좀 불안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데, 시장에서 내심 예상치 그렇게 사고 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FOMC 회의인데, FOMC 회의는 이거는 지난번 점도표거든요. 그러니까 점도표라는 거는 연준 위원들이 지금의 금리, 올해 금리, 그리고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점도표인데, 지난 3월, 그러니까 점도표는 3, 6, 9, 12에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 거죠.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찍어보면 한 3차례 정도 내릴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연준 위원들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요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게 여기니까. 근데 이게 2번 정도로 바뀔 것 같다. 근데 그것까지는 시장은 반응할 거예요. 왜냐면 예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이미 이제 확률상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안 내린다? 한 번? 뭐 이 정도로 수정이 되면 좀 시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3번이 2번으로 수정되느냐, 아니면은 1번 또는 제로로 수정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전망인데, 뭐 성장률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4.0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업률이 4.0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이제 이미 달성이 돼버린 거고, 이제 물가지표 예상치가 PCE가 2.4, 근원이 2.6이 전망치였거든요. 여기에 좀 변화가 생기느냐, 이거를 만약에 0.2%포인트 정도 높여버린다, 이래버리면 금리 내리기 힘들겠다, 이렇게 방향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지한다라면 연내 최소 2번은, 저렇게 잡아놓고 연내 3번 내린다라고 했던 거였으니까, 그러면 최소 2번은 내리겠구나라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근데 어차피 제가 당일날 또 보여드릴 거라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분할을 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시각은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긍정론은 주식 분할을 하면 그 분할된 주식의 평균 상승률은 지수보다 한 3배 정도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2개월 두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분할한 기업들의 상승률이 높았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럴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고, 반면에 이거 예전에 시스코 버블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별로 안 남은 것 같다. 이거 차트 사실 어느 시점부터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려지긴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걸 보면 시스코의 버블 터지고 빠졌을 때 시기하고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서 거의 고점을 향해 가는 것 같아. 이런 불안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이후에 투자자들의 판단, 싸졌으니까 사야지. 보유한 사람들은 내가 10배 정도, 그러니까 주식수가 한 주 있던 게 10주로 늘었으니까 한 3주는 팔아야지. 이런 것들이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초 월요일부터 이건 바로 확인이 되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수급인데, 증시는 한 주 갑자기 느닷없이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가 이제 다시 매수로 돌아왔죠. 그래서 매수로 컴백한 건 다행인데,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팍팍팍 늘렸을 때 있잖아요. 저게 공통적으로 뭐냐면 매달 마지막 주였어요. 마지막 주 정도 됐을 때 그 부근 딱, 그러니까 4주 또는 5주차,
그러니까 요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거는 그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뭔가 리밸런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동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4주차가 아닐 때, 5주차가 아닐 때 매도가 저렇게 나오면 뭔가 특이한 거고, 그때 나오면 그냥 원래 매도 저렇게 했으니까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주에 매도를 되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이번 주에 어쨌든 매수가 다시 가동이 되느냐라는 거죠. 특히 미국의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도 계속 가동이 되느냐. 사는 종목은 뭐 8천억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두 종목이었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외에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2차전지 이거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이제 뭐 대체로 보면 종목들이 좀 분산돼 있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2차전지, 반도체, 제약주, 빅3 다 고르게 담았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약, 반도체, 2차전지.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빅3 종목군들을 고르게 담아서 이번 주에도 적어도 이거 중에 2개 정도는 이제 리드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2차전지가 살아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예전의 영화를 다시 되찾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아주 강력한 기술적 반등 사이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로 봐도 되게 중요해 보이는 자리에서 튕겨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주선에서 올라간 거라, 일단은 뭐 최대치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60주선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2차전지가 시장을 거들어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또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알테오젠하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지난주에 강했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자들이 실적 대비 조금 더 쳐주는, 예, 뭐 PER 보통 뭐 한 10배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30배, 50배 막 이렇게 쳐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초에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도 저 종목들이 반응할 수 있는지 되게 봐야 될 거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는 종목별로 되게 엇갈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PSK 홀딩스가 가장 강력한 시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장기적인 어떤 차트를 보면 큰 조정 사이클, 흘러내리는 사이클이 한동안 이어진 거거든요. 4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 거냐, 아니면은 재차 올라갈 거냐. 이거 키는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면서 코스닥의 반도체주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주초에 이제 보험주, 금융주 이런 쪽으로 다시 또 수급이 넘어가게 되느냐, 아니면은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게 되느냐,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화장품주, 시장에 이제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주가 차트가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차트는 아니긴 하죠. 근데 여기에 거래가 또 관심을 갖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은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인버스 지수로 화장품주를 더 가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해 보면 이번 주 중요한 일정 CPI 나옵니다. 예상치는 전년 대비 3.4, 전월 대비 0.2, 근원은 3.5, 0.3. 이 4개 수치 중에서 하나라도 예상보다 아래쪽으로 나와주면 다행인 거고, 2개 이상 위로 올라가주면 시장에 조금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FMC가 또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선 딴 거 볼 필요는 없고, 점도표, 뭐 파월이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텐데, 점도표가 기존에 3번 이하로 되어 있는데 2번으로 바뀔 거냐, 2번까지는 시장이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제로나 1번으로 바뀌게 되면, 특히 1번으로 바뀌게 되면 조금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어쨌든 금리가 당장 올라간 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주초에 외국인들이 뭐 저건 일시적이야 이렇게 보고 매수를 계속 해나갈 건지, 아니면은 금리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다시 팔 건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전차 군단, 2차 이런 것들이 강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종목군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아갈 거냐라는 게 가늠이 되거든요. 요거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빅3가 다 지난주에 강했는데, 이 중에 2개만 올라가면 돼요, 최소. 2개만 올라가면 코스닥은 종목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워낙 다이나믹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예탁금이 안 늘어나잖아요.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면 갑자기 뭐 특이하게 튀어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탁금이 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코스닥 시장 5월 이후에 보면
코스닥의 매수 주체가 개인이 아니에요. 예, 5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1조 원을 사고 기관이 2,400억을 사고 개인들이 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소형주가 와 하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성. 예,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추세를 갖기보다는 단타성 움직임만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매매하는 게 그렇지. 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그 2차 전지 쭉 갔을 때 있잖아요. 그 외국인 기관은 그렇게 파는데 어마어마하게 예탁금이 급증을 하면서 그 돈을 바탕으로 2차 전지가 그냥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의 추세 상승, 코스닥 쪽에서는 그러니까 중대형주 이상급 되는 종목군들의 추세 상승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들별로 시장의 어떤 수급의 특성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단타로 갈 종목, 추세로 갈 종목을 좀 구분해서 잘 분산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예탁금이 갑자기 또 느닷없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제가 또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번 주는 어마어마하게 다이나믹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 지수의 의미 둘 필요 없다. 지금은 종목장 그리고 반등장이 아니라 종목장은 특징이 뭐냐면 와 하고 전체적인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골라서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 맞춰서 잘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해 두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주에는 시장 변화가 클 것 같으니까 방송도 열심히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도움이 될 만한 거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